오늘 주제 뭡니까?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로 추천해서 당선된 당선인이 있는데 이걸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죠. 아직 네. 헷갈리네.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예. 양정숙 당선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인인데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의혹이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지난 총선에는 민주당 비례 후보로 나갔다가 당선 안 됐고 이번에 다시 비례로 올라가서 당선이 됐는데 예. 재산이 92억이에요. 재산 요- 많은 건 뭐 죄가 아니죠. 요번에 신고한 게 네. 근데 지난번보다 한 43억이 늘었는데 4년 사이에. 예, 주로 부동산 쪽으로.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 도용, 세금 탈루, 그 밖에 또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은 오늘 뭐 나는 해명을 했다 이러고 있는데 위법한 게 없다? 뭐 본인은? 예, 당 안팎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 전에 이미 당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윤경 시민당 수석 대변인, 재윤경 대변인 민주당 의원이 넘어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총선 전에도 사퇴 권고를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고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선 전에 사퇴 권고를 했다는 거죠. 예. KBS 탐사보도팀에서 이 의혹을 보도했는데 총선 직전에는 워낙 일들이 많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개별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됐어요. 특히 지명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대략 선거가 급하니까 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일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사퇴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차명진 전 후보 케이스에서 봤듯이 일단 공천을 하면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버틴 모양이고 지금도 그러하네요. 지금도 사퇴 권고를 하는데 안 된다. 네, 그 본인은 나는 공식적으로 사퇴 권고를 받은 바 없다 이러는데 그 공식적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공문을 안 보냈단 말인가? 본인은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로 선정돼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시민당 윤리위가 자기한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가서 상의하겠다. 뭐 그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런 근데 거죠.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사퇴 권고를 받은 적 없단 그나저나 말은 비공식적으로 받았단 계속 사퇴를 말이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명할 수 있죠. 근데 제명되면 의원직 유지입니다. 비례 의원들이 제명 당하고 싶은데 제명 못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정치적 커리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무소속 비례 초선이 되면 유의미한 정치 활동 못 할 겁니다.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시민당은 이분이 조만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는 합당하기 전에 사퇴시키려고 그래요.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은 합당한 가서 후에. 좀 이야기해 보겠다. 이런 건데 이분 의혹이 심각해서 뭐 이 당에서는 고발까지 우리가 하겠다. 뭐 예. 그러는데 이렇게 고발이 되면은 사법적 문제로 넘어가고 이 외에도 옛날에 진경준 검사장이라고 그 뇌물 받아가지고 예. 실형 오래 산 사람 예. 뭐 변호인 했다. 그것도 뭐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공동 변호인단으로 이름만 올렸다. 그랬는데 노컷뉴스가 아까 단독 보도했던데 1심 법정에서 변호도 하더라. 진경준의 변호인이었다. 그렇죠. 예. 그 말고 또 이력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더불어시민당이 비례 공천을 하면서 개인 검증이 제대로 안 될 거란 우려는 많았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민주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아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천과 검증은 민주당 몫이라는 거죠. 민주당 책임이었죠. 시민당 관계자들은 우리는 민주당에서 했으니까 예. 믿었다. 그냥 받은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분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비례 19번 받았습니다. 19번이면은 안정권은 아닌데 괜찮은 번호예요. 예.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지난 1월 13일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그 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국회에서 이제 의결도 해요. 여기는 예. 42일 만에 사퇴해가지고 비례대표 신청을 해서 완전히 당선 안정권을 받았거든요. 그 42일 만에 사퇴한 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도 말이 어. 많았었죠. 예. 그러면 어쨌든 검증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을 이제 인권위원도 시켜주고 비례대표 5번도 시켜주고 도대체 네. 뒤에 누가 있냐 이런 예.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뒤에 확실히 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4년 전부터 어쨌든 조직적으로 쭉 했던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은 총선 전에 보도도 됐고 이 의혹을 당에서 알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도 사태는 총선 전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당은 그건 우리 몰랐다. 예. 공방이 있지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기 관리를 잘한 걸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가 총선 전에 크게 불거졌으면은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했겠죠. 예. 그러면 이 불리한 이슈를 총선 전까지 관리라면 관리해서 조용히 이제 묻어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가? 참 예.
네. 의원직 승계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명하면은요 의원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만약에 혼자서 뭐, 그냥.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하면 그냥 의원직은 정원에서 빠지는 겁니다. 299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사퇴를 하면은 이제 의원직은 18번 이경수 예비 후보한테 승계되는데 예. 이분이 경력을 보면요 사법연수원 22기 국가인권의 비상임위원 전에는 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인권위원, 행안부 일제피해자 지원재단 감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그래서 위안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땐 인권변호인단으로 승소를 이끌어냈고 이 이력만 보면 참으로 화려하죠. 그러네요. 민주당 비례대표 할 만한 이력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강남에 집 세 채, 아파트 세 채에다가 뭐 부천의 부동산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한 사람들은요 법적 구속력은 없겠지만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처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요. 라는 이제 뭐 서약서까지도 썼어요. 예, 예. 근데 참 이분은 참 궁금합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 아마 이건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공천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걸 한번 스크리닝이 안 됐을까? 이거 참 의혹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비례대표 공천도 그렇고 일반 지역구 공천도 그렇고 사실 끼리끼리 심하게만 하면 이제 끼리끼리 이분 같은 게 하는 거죠. 순위 투표를 해가지고 5번이 됐어요. 근데 순위 투표라는 게 이런 경력을 쭉 주고 좋은 분입니다라고 하면은 예. 당원들은 좋은 분인 것 같네라고 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뉴스 사이다였어요.